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리종합 후보자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이원화하는 문제와 공소청을 3단 구조로 나누는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 대해서 개인 자산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논란과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는 국민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문회 거부는 국회의 역할방기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약 90건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 세트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내일이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재경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쌍특검을 외면하는 대통령이 의혹의 몸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 수용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의혹, 한마디로 검은 돈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양특검, 쌍특검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농성장 밖으로 나와 민주당의 무응답은 국민에 대한 자백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의 발길이 단식 농성장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여 압박을 위한 전열도 빠르게 결집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천지 신도 5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증언도 나왔다며 떳떳하다면 두 의혹을 모두 특검으로 밝히자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이 통일교, 신천지와의 정교 유착으로 쌓아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에는 민생을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모든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단독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방문이 얼어붙은 전국을 녹이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입법 예고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중수청 이원화와 공소청 3단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관련 입법도 예고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는 중수청 인력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 수사사법관이 지금의 검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수사를 하는 수사관에게 어떤 누군가는 수사사법관, 어떤 누군가는 전문수사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똑같이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특히 20년 이상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의 지휘를 받는 전문성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이라는 찬성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입니다. 검사가 아니라. 법안에는 상하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관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대등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을 현행 검찰처럼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그리고 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항고나 재항고 기능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결국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언론상에도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퇴직연금 기금화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하루빨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사실상 퇴직연금 국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 국유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퇴직연금마저도 연금공단을 만들게 된다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개인의 노후연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거듭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1호 대책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오히려 집값이 치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난 97 대책처럼 공공임대 중심의 정책이 아닌 민간 주도의 공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합리화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민간이 자연스럽게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H가 아닌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움직임을 꼬집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보유세 인상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했다며 징벌적 과세는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미비에 따른 야권의 보이콧으로 결국 청문회가 이제 파행이 됐습니다. 시작도 이제 못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야권이 이제 일제히 수사 대상이 될 만큼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그 논평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이 야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이 전체 요구 자료의 15%만 제출하는 등 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보여준 부분을 지적하면서 야권이 유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이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만 주는 청문회를 결코 열 수 없다며 이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거꾸로 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겁박한 점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역시 이 후보자를 이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석에 앉아야 할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이 단독 개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부정 청약과 이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등 이 제기된 의혹들의 무게감이 장관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게 야권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군요.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을 이제 고려하면 사실상 이제 오늘이 청문회 개최의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이제 상황이죠.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보였는데 그런 반면에 사실 내부 고심도 깊다고요. 네, 청와대는 일단 이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사실상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청와대는 내일쯤 아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마지막 명분 쌓기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의 지명이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청문회 절차조차 생략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로 예정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인데 당연히 이 후보자의 인사검증 책임에 대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청와대가 선뜻 임명장을 건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이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이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야권의 공세에 밀리는 모양새가 되면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또 청와대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이 야권의 공동 보이콧,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압박 수단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을 해명하는 방안 등 우회로도 찾고 있지만 야당에서 이 수사 의뢰까지 거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의 고민 지점까지 살펴봤고 이제 그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상 최초로 코스피 5천 돌파까지 이제 눈앞에 뒀다가 13일 만에 오늘 잠시 이제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도 이 상승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이걸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연속 상승이라는 이 보기 힘든 랠리를 보여줬던 코스피인데 오늘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를 하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번 상승 추세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정책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주 환원을 강제로 하는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증시 5천 시대를 확고히 굳히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특히 내일 법사위에서 다룰 이 3차 상법 개정안,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해서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을 국장 투자가 정답이라는 확신을 바꾸기 위해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겨레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처럼 2배나 3배 인버스나 곧버스 같은 리스키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상품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어젠다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정부의 이러한 속도전이 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있다는 점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증시 활성화라는 대의 명분에 반대하기 어렵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 입장만 내놓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입장문이 나오지만 정작 정책 제안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난처한 분위기도 함께 일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무섭게 상승을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했지만 서민들의 경제는 여전히 무겁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심이 바로 이제 고환율에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국민의힘이 이 모든 사태 책임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확장 재정 정책, 바로 이걸 꼽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강한 경고에 잠시 주춤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환율,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470원대를 넘어서 1,480원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 1,477원에 거래가 끝났는데요. 민주당 그동안 이 고환율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이 정부 정책의 흐름을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되는 고환율 흐름이 이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이 중진인 이인영 의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환율 상승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라면서도 그러나 환율이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서민의 삶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 법인 입금 불산입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이나 이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국내 주식을 매입할 경우 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 등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 서학개미들을 겨눈 입법안도 함께 제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빚을 내서 돈을 푸는 이 호텔 경제학이 고물가와 고환율에 참극을 초래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진단인데 결국 이 고환율에 따른 물가 논쟁,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정부의 실정론이냐 아니면 포퓰리즘에 따른 책임론이냐라는 게 맞붙는 이 프레임 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고심 지점, 지방선거 이제 한 4개월여 정도 남긴 상황에서 경제가 또 이제 민심을 크게 이제 좌우하는 지점이니까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시아 키엠팽 의장을 만나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첨단 기술과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동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로렌스 웡 총리와 시아 키엠팽 의장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싱 FTA 20주년을 맞아 FTA 개선과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에 대한 싱가포르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AI와 디지털 산업 그리고 K컬처 등 유망한 한국 기업에 대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투자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첨단 기술과 원자력 그리고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청년 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한국인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웡 총리는 양국이 서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며 우 의장이 제안한 새로운 협력 분야의 교류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싱가포르 의회에서 시아 의장을 만났습니다. 우 의장은 소외계층 복지에 관심을 갖고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시아 의장과 공통점이 많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와 기후위기, 에너지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양국의 전략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 독립운동과 K컬처 그리고 우 의장 지필도서 등 우리나라 책 57권을 싱가포르 의회에 기증했습니다. 이번 도서 기증은 지난해 2월 시아 의장이 방한했을 때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싱가포르 도서 50권을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에 대한 답례차 이뤄졌습니다. 고위급 면담을 마친 우 의장은 현지 현대자동차 혁신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여러 공장에 접목시켜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을 정말 세계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든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현대자동차로 발전해가길 기대합니다. 우 의장은 또 동포와 지상사 대표 만찬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행정통합 보고회를 열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당정이 공감대를 확보했다며 정책과 관련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통합자치단체별 20조 원 재정 지원에 대해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TF를 가동해 세부적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원칙 없는 굴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부대표는 정부가 대북 전단 행위를 금지하고 국회 도서관을 비롯한 181개 기관에 북한 노동신문을 공개하는 등 지나치게 대북 유화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구걸로 오는 것이 아니라며 대북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국민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투표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1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뼈있는 농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원팀 기조 공감대를 확인하며 결속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처럼 어제 만찬 자리에서 혹시 반명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 대표가 모두 친 이재명이고 친청와대라는 말로 화답한 대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일사분란하게 잘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말에는 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그런 그 언중유골이 있었다. 지금 내가 취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신은 친명이고 친청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진정성을 제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의원과 권리당원표를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검찰개혁 수위를 둘러싼 이견이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야권에선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뼈있는 농담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 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룰 개정의 수혜자란 비판을 피하려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친청계 인사들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공론화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1대1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을 시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 원칙, 대원칙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을 계기로 일단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원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다음 달 초 중앙위 전까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여부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단식 출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엿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서 쌍특검 즉각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이러한 중대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면서 야당의 처절한 호소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이것은 집권 여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란 종합특검, 정량용, 관건 선거용 내란 종합특검은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진짜 필요한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전재수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는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고 피낙낙하고 있습니다. 쌍특검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단식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매질을 대고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답을 촉구했습니다.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단식 현장을 찾는 야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국힘 소장파 의원들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당대표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원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식 출구의 한 방편으로 최근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대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단식 현장을 찾아와서 좀 위로도 하고 손도 붙잡고 내가 지난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말하자면 이상적인 멋진 그림이기는 하다 이런 생각. 가장 큰 화해의 방법으로는 방문해서 좀 이 단식에 대해서 좀 위로도 좀 하고 이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장파와 친한계도 힘을 모으면서 특검 수용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거대 여당이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이틀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도 엿새째를 맞았고 쌍특검 수용을 비롯한 여야 간 대치는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국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문회 거부는 직무유기다라는 그 여당 입장,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야당 입장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임명권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지금 이제 파행 중인데 이해운 후보자 사퇴 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당시에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해소할 기회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모든 과정 자체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료 제출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이 자체로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민들께서 알 권리를 누려야 될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해운이라는 후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의힘의 이 행동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녹아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공청회를 열고 논란이 불거진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중수청 이원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당내에선 중수청 설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죠. 보안 수사권 부여 여부도 쟁점인데 최종 수정안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시나요? 정부에서 고심해서 낸 안인 만큼 그 안의 의도를 더욱더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계를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수기가 이뤄진 후에 이것을 적용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 관련된 내용도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절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과 유사하다라는 거에는 동의가 조금 어려운데요. 중수청 내부의 같은 직책에도 흔히 말하는 검사 출신의 인사와 그 외에 수사관이나 경찰 출신의 인사가 다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적으로 프레임을 쌓아서 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것이 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 등의 공천 헌금 파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정치 실상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결심했고 김경식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업 특혜 수주 의혹까지 이제 불거져 나왔는데요. 이번 당내에서는 공천 헌금 파문 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이 계기를 가지고 당이 더욱더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시기 전에 윤리심판원이 이미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기구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한다는 거나 공천 컷오프 사유를 아주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나 회의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자, 그리고 투명하게 하자, 이런 내용을 더 현실화시켰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탱해온 하나의 축으로서 더욱더 분골쇄신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해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과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야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서 이제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행 중으로 청문회가 이제 시작도 이제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법정 시한이 아마 이제 오늘까지는 좀 열어야 되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한 핵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청문회 거부는 국민의 선택권 침해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그리고 임명 논란,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우선 청문회를 열긴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훈 후보자 부정청약 이제 원펜타스 이슈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저희 의원실이긴 해서 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자료를 성실하게 내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료 안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료 안 내면 사실 인정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특히 아주 핵심적인 청약에 냈던 자료들이나 가족들이 뭐 다른 곳에 혹시 부정 청약을 한 건 없는지 기본적인 걸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훈 후보자가 나는 장관 청문회를 열심히 임하는 것보다 내 집을 90억에 이르는 원펜타스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아파트 지키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건 맞아요. 이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기한 그냥 자료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좀 안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다른 청문위원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날짜를 좀 잡자. 일단 날짜를 잡아야 그때까지 자료를 내라고 더 좀 강하게 우리가 압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기한이 뭐 오늘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도 안 거치고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여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송부를 요청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너무 멀지 않게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이 됐든 청문회 열 시기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고요. 물론 다 돌고 돌아서 이해훈 후보자는 뭐 사퇴가 됐든 지명철회가 됐든 낙마를 뭐 10번이 아니라 지금 뭐 50번, 100번이라도 했었어야 마땅한 후보지만 본인이 안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철회 안 하겠다니 방법이 있습니까? 뭐 좀 못마땅하더라도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와 공천원금 이른바 그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내대표께서도 그 필리버스터 하시고 나서 그 농성장 방문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내일 귀국하고 나서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당내 결집용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제명 문제 이런 걸로 이슈가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잠재적으로 조국혁신당까지도 같이 야권 연대를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이뤄내자라고 하는 데에 공조 노력의 핵심이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그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내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좀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쌍특검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집중시켜서 본질을 좀 회복하려는 메시지를 낼 걸로 저는 예상하고 또 나가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쨌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논의가 더 진척되도록 하는데도 저희 개혁신당도 저희의 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단식 엿새째에 들어가면서 뭐 예를 들면 아주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상황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대표들끼리 어느 정도 큰 틀의 논의가 되면 또 저와 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이어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횟수로는 지금 3년째를 맞이를 했네요. 방금 의원님께서 이제 한 전 대표의 제명 징계가 이제 심각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의원 말씀이 좀 합리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좀 어쨌든 사실관계 파악하는 건 파악하는 것대로 하고 정치적으로 풀 부분은 또 풀 부분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좀 포괄적으로 뭐 송구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사과 표명이 있긴 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요구에는 잘 응하지 않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증 요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뭐 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뭔가 조금 손을 내미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든 뭔가 조금 그런 보다 적극적인 액션들이 나와야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너무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 아닌가 싶고요. 저는 어찌 됐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명이라고 하는 처분은 듣기에 좀 과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한편 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정말 수사기간이 최대 170일이고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부 등 최대 250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메머드급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종합이라는 단어와 특별검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합은 말 그대로 제너럴. 우리 종합병원 하면 이제 제너럴 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별검사는 스페셜 프로세큐터인데 네. 특별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하게 네. 다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못하는 것들을 다루는 그런 수사기관인데 종합 특별검사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약간 그 이 대표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양념 후라이드 치킨 같은 얘기다. 네, 네. 이건 안 맞는 얘기다. 모순이다. 네, 저도 이거는 딱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에 우리가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일반 수사기관이 정말 잘 못할 때 보충적으로 특검을 써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2차 종합특검 심지어 정청래 대표는 3차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거면 이게 무슨 특별검사입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특검청을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공수처는 도대체 왜 있는 거고 중수청 만들고 나면 이렇게 특검 활용 안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리고 돌아서 보면 저는 이 논의를 하면서 제일 죄송한 그룹이 누구냐면요. 전국의 14만 경찰관들이에요. 원래 3대 특검이 특검 기간 끝나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인계하도록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여당이고 집권 세력인데 우리는 경찰은 못 믿겠어. 국가수사본부는 못 믿겠어라고 하는 자인이란 말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14만 우리 경찰 공무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2요구까지 하셔야 된다고 요청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필리버스터하고 뭐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청와대 가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전혀 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토론 한 번 하지 않고 네. 바로 2차 종합특검법 이렇게 의결하시는 거 보고 너무 답을 정해놓고 지금 특검이라는 칼을 마구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합특검법 그 명칭에 대한 그 지적을 하시니까 예전에 미니 슈퍼다라는 그 슈퍼마켓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죠. 요새 예. 뭐 네. 그렇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약간 그런 예. 거죠. 네. 오늘 그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쟁점이 중수청 인력을 수사 사법관 그리고 전문 수사관으로 이렇게 이원화하는 그런 이제 방안. 거기다 이제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인데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천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점을 좀 그 쟁점 사안으로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가장 먼저 저는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뭐 개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사를 가든 아니면 뭐 새 집을 얻든 살 집을 좀 정하거나 아니면 지어놓고 헌 집을 허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일단 해체한다라고 해놓고 막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 역량을 좀 살려야 된다. 근데 또 강경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들도 수사 못하게 해야 된다. 검찰 출신들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우선 강경파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쌓아 올린 수사 노하우를 한 번에 갖다 버리자. 대충 사람들 시켜가지고 수사 가르치면 된다. 그럴 거면 종합특검 왜 해요? 종합특검에 검사들 수많은 사람들 다 파견받아가지고 수사시킬 거잖아요. 네. 경찰에 수사 맡기면 되죠. 그럴 거면. 그러니까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민주당 내의 얘기들 들어봐도 모순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할까? 지금 검찰을 해체 안 시키고 하면 이럴 거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제 뭐 참
어떻게든 쥐어짜서 검사들을 수사사법관으로 지금 좀 흡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참 뭐 이상한 논의고요. 이름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하자면 오히려 논의의 핵심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가 됐든 경찰의 수사가 됐든 전건 송치해서 어쨌든 검찰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검사가 새로운 사건을 마구잡이로 열어서 수사하고 이런 건 못하게 하지만 경찰이 수사한 거든 중수청이 수사한 거든 부족한 부분은 검사가 보완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수사 역량도 온전하고 또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지금 중수청의 뭐 직급을 어떻게 나누고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 자체는 좀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요구권으로 하면은요 서로 핑퐁 치다가 그냥 온 세월 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명 기록이 남게 되면은 그 앞으로 5년간은 복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아직까지 자유롭게 맛있는 걸 드시면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계신다는 게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만약에 개혁신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이 돈 1억이 오고 간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녹취가 나오고 뭐 살려달라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공천 결과가 뒤바뀌고 김병기 의원도 기존 구의원들에게 뭐 2천만 원이니 3천만 원이니 아주 구체적인 공천 원금의 정황이 나온다. 이랬으면은요 아마 한 이틀이면 구속됐을 겁니다. 최소한 구속영장은 청구돼서 국회에 표결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사가 늦고 무슨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은 뭐 CES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마음의 여유를 준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 우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제명을 했느니 탈당을 했느니 해서 뭐 엄청난 걸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국민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직 제명된 게 아니에요. 아직 국회의원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는 결국은 많은 분들께서 공천원금 이 사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상 일이라는 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경찰이나 일반적 수사기관이 민주당 내의 공천 비리를 탈탈 털 수 있을 거다. 국민들이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공천 헌금 특검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제대로 된 어떤 해결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천 의원님께서 이제 필리버스터 밤샘 하시고 그날 대통령 오찬에 또 참석하시고 저녁에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하신 걸 보고 정말 철인이다. 역시 모든 걸 좀 젊어서 좀 하면 이런 이점이 있구나.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살의 힘으로 또 하지 않나. 예.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개혁신당으로서는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가장 커다란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될 텐데 개혁신당의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목표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요즘 정책 공조, 특히 이제 쌍특검 공조를 하다 보니까 선거 연대 이슈로 너무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미리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요즘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기초의원에서 아주 훌륭한 이제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아까 민주당 동공천 의혹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에게 기회 요인이 되는 것이 저희는 개혁신당은 이번에 당에서 뭐 심사료니 특별당비니 하나도 안 받기로 하고 최소 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진짜 오세요. 저희가 이미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면접도 봤는데. 쇼폼이랑 릴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 많이 오시라. 꼭 젊지 않더라도 좋은 분들 많이 오시라 하고 있는데 면접해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자기가 거대 양당 중에 한 곳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내가 어느 능력이나 비전이 있는지를 보진 않고 계속 돈이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는지만 묻더라. 네. 근데 이번 개혁신당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 전국 조직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초광역의원 또 가능하다면 단체장 이렇게 당선자를 내고 그 중에서 특히 또 저희가 돈 받아 먹지 않고 깨끗하게 좋은 사람들 많이 선보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모시고 국내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